상상할 수 없는 일이 뉴욕 맨해튼에서 벌어졌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셰프가 작은 한식당에서 김밥 한 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했고 그의 오만한 발언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죠. 업계에서는 끝났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 셰프가 다시 그 식당 문을 두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없고 자존심도 내려놓은 채로 말이죠. 과연 그 작은 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70대 한국 할아버지가 38살 뉴욕 셰프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히 김밥 만드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요리의 의미였고 잃어버린 겸손함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의 힘이었죠. 한 줄의 김밥이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요리 철학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단 한 입의 김밥이 제 심장을 깨웠습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38살에 이런 자리까지 올라온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거든요. 집 한켠에는 아버지의 낡은 군복과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나무 젓가락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그저 오래된 유품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트러플 리조또 위에 얇게 저민 파마산 치즈를 올리면서 생각했죠. 이 완벽한 맛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미슐랭 가이드에서는 저를 젊은 천재 셰프라고 불렀고 뉴욕타임즈는 제 요리를 예술의 경지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셰프님, 도나리 씨가 오셨습니다. 수석 셰프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나리, 그 이름만 들어도 저는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요리 방송계에서는 유명한 제작자였지만 그녀의 방식은 정말 악독했거든요. 셰프들을 의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고 그들의 실패와 굴욕을 카메라에 담아 시청률을 올리는 게 그녀의 전문이었어요. 에단, 오랜만이네요. 도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언제나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빨간 립스틱과 검은 정장 차림이 마치 죽음의 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이 있어요. 유명 셰프들이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음식을 체험하는 거예요. 특히 당신 같은 고급 요리에 익숙한 셰프가 서민적인 음식을 어떻게 평가할지. 도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분명한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떤 음식인가요? 한국 음식이에요.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있는 정말 작은 한식당에서 촬영할 예정이거든요. 한국 음식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양념을 많이 넣은 밥 요리 정도겠거니 했죠. 제가 평소에 다루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의 정교함과 깊이에 비하면 한국 음식은 그저 단순한 가정식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언제 촬영하나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정확하고 날카롭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내일 오후 2시에 마루식당에서 만나요. 도나가 나가면서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에단, 내일 당신의 반응이 정말 기대돼요. 특히 당신이 그 음식을 처음 맛보는 순간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창밖의 네온 사인들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내일에 대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에단 콜린스였으니까요. 뉴욕에서 가장 촉망받는 셰프. 어떤 음식이든 한 입만 맛보면 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다음 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맨해튼 32번 가에 위치한 마루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 대신 소박한 한글 간판이 있었고 유리창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밥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마늘과 참기름 그리고 발효된 뭔가의 냄새가 섞인 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카운터 뒤에서 백발의 노인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수염을 깔끔하게 기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안쪽에서 여성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단정한 옷차림과 날카로운 인상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한유진입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영양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진 씨의 말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성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나와 촬영팀이 도착했고 카메라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에단 씨, 한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유롭게 대답했죠.
솔직히 말하면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음식은 대부분 강한 양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서양 요리와는 철학 자체가 다르죠. 한도윤 씨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뭔가 서운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곧 상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김밥 한 줄과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 놓였어요. 이게 한국의 대표 음식인가요? 저는 김밥을 집어들며 의아해했습니다. 김밥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모든 재료의 조화가 중요한 음식이죠. 유진 씨가 설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나가 몰래 카메라맨에게 손짓했습니다. 좀 더 리액션 줘봐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예상했던 맛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단무지의 상큼한 아삭함과 당근의 자연스러운 단맛, 시금치의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참기름 향이 모든 맛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놀라운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지만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제 놀라움을 숨겼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냥 반마리 같은 거군요.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요. 된장국도 마셨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진한 콩의 풍미가 입 안가득 퍼졌어요. 냄새가 좀 강하네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한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혀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요리를 하지.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미슐랭 투스타 셰프입니다. 요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요. 유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보여주기용이 아니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도나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완벽해요. 좀 더 강하게 반응해보세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게 요리라고요? 그냥 도시락 수준이잖아요. 냄새도 역겨워서 먹을 수가 없네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윤 씨는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깊은 실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도나가 뒤에서 완벽해. 이 장면 편집해서 오프닝에 써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김밥의 그 놀라운 맛이 계속 입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닐까요?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병원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갑자기 불규칙해졌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콜린스 씨, 심장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갑자기 12살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바닥, 누나 에밀리가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했던 그날, 아버지가 벽에 기대어 오열하시던 모습, 심장은 약한 거야.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해.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강해야만 살 수 있다고,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이 주된 원인입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시면 다음은 심근경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누나처럼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나였어요. 에단 대박이야. 영상 편집이 끝났는데 정말 완벽해요. 내일 방송되는데 벌써 예고편만으로도 SNS가 난리예요. 오만한 셰프의 몰락 이런 제목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도나의 덫에 걸렸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아쉽지만 다음 시즌에는 다른 셰프를 섭외하기로 했어요. 시청자들이 좀 더 겸손한 셰프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김밥을 비웃고 된장국을 거부하는 장면이 짧은 클립으로 편집되어 있었어요. 미슐랭 스타가 이 정도야? 한국 음식 무시하는 거 봐라. 오만함의 끝판왕.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이름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레스토랑 예약 취소가 폭탄처럼 터져나왔어요. 직원들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거였어요. 계속해서 그날의 김밥 맛이 생각났거든요. 분명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맛이었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루식당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기억해요. 무슨 일이세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시 그 집에 가고 싶어요. 그 김밥을 한 입만 다시 먹고 싶습니다. 왜요? 또 카메라 들고 와서 우리를 무시할 건가요? 아니에요. 혼자 가고 싶어요. 제가 뭘 놓쳤는지 알고 싶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오세요.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겠어요. 하지만 지난번처럼 함부로 굴면 다시는 우리 식당에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낡은 사진첩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진, 작은 식당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그 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애단,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마음을 나누는 거지.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제 뿌리의 일부분을 외면하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음식에 대해 편견만 갖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마루식당으로 향하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한다고 다짐했어요. 식당 문 앞에 서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다시 마루식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없고 도나도 없었어요. 오직 저 혼자만 있었죠. 왔구나. 한도윤 씨가 카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지난번과 달리 미묘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저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유진 씨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네. 제가 뭘 놓쳤는지 진짜로 알고 싶어요. 한도윤 씨가 조용히 주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따라와. 주방으로 들어가자 한도윤 씨가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분의 손놀림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칼로 단무지를 써는 동작, 계란을 붙이는 손길, 밥을 고르게 펴는 방식 하나하나가 마치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든 예술 같았어요. 김을 굽는 장면은 더욱 신기했습니다. 불 위에서 김이 바삭해지는 소리, 은은하게 올라오는 바다 냄새가 주방 전체를 감쌌어요. 지난번에 내가 먹었던 김밥이야. 한도윤 씨가 갓 만든 김밥 한 줄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의 윤기, 단무지의 선명한 노란색, 당근의 주황빛, 시금치의 초록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단무지의 아삭함이 입안에서 터지면서 상큼한 산미를 주고 당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그 뒤를 따랐어요. 시금치는 부드럽게 혀를 감싸면서 은은한 참기름 향을 퍼뜨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밥이었어요. 하나하나의 쌀알이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뭉개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그 맛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이 어때? 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복잡해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층이 깊어요. 한도윤 씨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를 위해 조화를 이루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음식의 철학이지. 저는 된장국도 다시 마셔봤습니다. 지난번에는 그저 이상한 냄새로만 느껴졌던 것이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깊고 진한 콩의 풍미와 함께 무의 시원함, 두부의 부드러운 단백질이 입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3년 된 된장이야. 시간이 만들어낸 맛이지. 한도윤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야채를 써는 칼질 하나하나에도 리듬이 있었습니다. 톡톡톡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칼소리가 마치 명상하는 것 같은 평온함을 주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3일간만 여기 주방에 들어와. 혀 말고 손으로 배워봐. 정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내가 아는 요리법은 모두 잊어. 여기서는 완전한 초보자야. 유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70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와. 시장 보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순수한 호기심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마루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이 더 컸죠. 한도윤 씨는 이미 식당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진짜 장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왔구나. 먼저 시장에 가자. 우리는 근처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한도윤 씨가 야채를 고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무 하나를 고를 때도 손으로 두드려 보면서 소리를 듣고 당근은 색깔과 단단함을 꼼꼼히 확인하셨죠. 소리 들어봐. 한도윤 씨가 무를 두드리시며 말했습니다. 톡톡 경쾌한 소리가 났어요. 이런 소리가 나는 무가 신선하고 아삭한 거야. 둔탁한 소리가 나면 속이 무른 거고,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좋아져.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재료가 나쁘면 소용없어.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비싼 재료들이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브랜드값만 비싼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식당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윤 씨가 저에게 첫 번째 일을 주셨어요. 고추씨를 빼봐. 정말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어요. 고추를 반으로 갈라서 작은 숟가락으로 씨를 긁어내는 건데 처음에는 과육까지 같이 긁어내거나 씨가 남아있거나 했어요. 1시간 동안 고추씨만 빼고 있으니 손가락이 빨갛게 되고 아팠습니다. 왜 씨를 빼야 하는 거예요? 씨가 있으면 쓴맛이 나거든. 김치에는 고추의 매운맛과 단맛만 필요해. 불필요한 건 모두 제거하는 거야. 급하게 하면 안 돼. 요리는 싸움이 아니야. 기다림이지.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리를 일종의 경쟁으로 생각했거든요. 다른 셰프들보다 빨리,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7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걸어 들어오셨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혈당 관리 식단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드시는 음식을 자세히 봤더니 정말 특별했습니다. 현미밥에 나물 위주의 반찬들, 그리고 염분을 최소화한 맑은 국이었어요. 한도윤 씨가 그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만든 식단이었던 거죠. 이 음식 덕에 병원에서 약을 줄였다고 하더군요. 정말 고마워요.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저는 한도윤 씨께 물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지.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맛과 외관에만 집중했었거든요. 음식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후에는 된장 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어려웠어요. 된장은 살아있는 거야. 날씨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고 습도에 따라서도 변해. 그래서 매번 맛을 봐야 해. 정말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된장인데도 어제와 오늘의 맛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저녁 무렵 드디어 김밥 만들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도윤 씨의 시범을 보고 따라 해봤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밥을 너무 많이 넣으면 김이 터지고 적게 넣으면 속이 비었죠. 김밥은 균형이야. 모든 재료가 적당한 비율로 들어가야 해. 하나라도 많거나 적으면 조화가 깨져. 10번도 넘게 실패한 후에야 겨우 모양이 나는 김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성취감은 정말 특별했어요. 미슐랭 스타 요리를 완성했을 때보다도 더 뿌듯했거든요. 첫날 치고는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도윤 씨의 격려가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어느 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윤 씨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계셨고 오늘은 유진 씨도 함께 있었어요. 그분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와요. 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제 대학교 동료 교수님인데 최근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의사가 식단 관리를 정말 엄격하게 하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마루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이 더 컸죠. 한도윤 씨는 이미 식당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진짜 장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왔구나. 먼저 시장에 가자. 우리는 근처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한도윤 씨가 야채를 고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무 하나를 고를 때도 손으로 두드려 보면서 소리를 듣고 당근은 색깔과 단단함을 꼼꼼히 확인하셨죠. 소리 들어봐. 한도윤 씨가 무를 두드리시며 말했습니다. 톡톡 경쾌한 소리가 났어요. 이런 소리가 나는 무가 신선하고 아삭한 거야. 둔탁한 소리가 나면 속이 무른 거고,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좋아져.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재료가 나쁘면 소용없어.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비싼 재료들이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브랜드값만 비싼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식당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윤 씨가 저에게 첫 번째 일을 주셨어요. 고추씨를 빼봐. 정말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어요. 고추를 반으로 갈라서 작은 숟가락으로 씨를 긁어내는 건데 처음에는 과육까지 같이 긁어내거나 씨가 남아있거나 했어요. 1시간 동안 고추씨만 빼고 있으니 손가락이 빨갛게 되고 아팠습니다. 왜 씨를 빼야 하는 거예요? 씨가 있으면 쓴맛이 나거든. 김치에는 고추의 매운맛과 단맛만 필요해. 불필요한 건 모두 제거하는 거야. 급하게 하면 안 돼. 요리는 싸움이 아니야. 기다림이지.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리를 일종의 경쟁으로 생각했거든요. 다른 셰프들보다 빨리,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7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걸어 들어오셨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혈당 관리 식단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드시는 음식을 자세히 봤더니 정말 특별했습니다. 현미밥에 나물 위주의 반찬들, 그리고 염분을 최소화한 맑은 국이었어요. 한도윤 씨가 그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만든 식단이었던 거죠. 이 음식 덕에 병원에서 약을 줄였다고 하더군요. 정말 고마워요.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저는 한도윤 씨께 물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지.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맛과 외관에만 집중했었거든요. 음식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후에는 된장 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어려웠어요. 된장은 살아있는 거야. 날씨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고 습도에 따라서도 변해. 그래서 매번 맛을 봐야 해. 정말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된장인데도 어제와 오늘의 맛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저녁 무렵 드디어 김밥 만들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도윤 씨의 시범을 보고 따라 해봤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밥을 너무 많이 넣으면 김이 터지고 적게 넣으면 속이 비었죠. 김밥은 균형이야. 모든 재료가 적당한 비율로 들어가야 해. 하나라도 많거나 적으면 조화가 깨져. 10번도 넘게 실패한 후에야 겨우 모양이 나는 김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성취감은 정말 특별했어요. 미슐랭 스타 요리를 완성했을 때보다도 더 뿌듯했거든요. 첫날 치고는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도윤 씨의 격려가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유진 씨와 함께 브루클린의 작은 키친랩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뉴욕시 인구 통계 자료가 붙어 있었어요. 비건 인구 12%, 무슬림 인구 8%, 글루텐 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김밥을 만들어야 해요. 유진 씨가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들을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비건 고객들을 위해서는 두부를 간장과 메이플 시럽으로 양념해서 구우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보카도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뉴욕다운 아이디어였어요. 아보카도 토스트를 사랑하는 뉴요커들에게는 완벽한 조합이었죠. 할랄 메뉴는 할랄 치킨을 터메릭과 쿠민으로 양념해서 구워볼까요? 중동 향신료와 한국의 기본 맛이 의외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희는 몇 주 동안 계속 실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만나서 밤 10시까지 새로운 조합을 시도했어요. 실패작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도윤 씨의 조언이 항상 정확했어요.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 거야. 색깔이 예뻐야 사람들이 좋아해. 빨간 파프리카, 노란 단무지, 초록 시금치, 보라색 적양배추가 어우러진 김밥은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였어요. 마치 무지개를 먹는 것 같았죠. 고추장을 베이스로 하되 그릭 요거트와 아가베 시럽을 섞어서 만든 소스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부드럽고 건강하면서도 맛있었죠. 드디어 시범 판매할 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유니언 스퀘어 근처 작은 푸드트럭을 빌려서 런치타임에 판매하기로 했어요. 하트 헬시 김밥, 우리는 당신의 심장을 위한 밥을 만듭니다. 이게 저희 슬로건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한도윤 씨의 철학이 담긴 메시지였죠. 첫날 아침 10시 푸드트럭 앞에 첫 번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직장 여성이었는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메뉴판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초밥인가요? 아니에요. 김밥이라고 하는 한국 음식이에요. 밥과 신선한 야채를 김으로 마른 건데 생선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분이 주문한 비건 김밥을 받아들고 한 입 드시는 순간 눈이 커지셨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포만감도 좋고 정말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 워커들, 대학생들, 관광객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거 칼로리가 얼마나 돼요? 비건 김밥은 350칼로리, 할랄 치킨 김밥은 420칼로리예요. 모두 영양사가 직접 계산한 거예요. 유진 씨가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자 고객들이 더욱 신뢰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 2시쯤 박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여기서 정말 건강한 음식을 판다고 하더군요. 박 교수님은 저염 메뉴를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심장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메뉴였어요. 이거 정말 짜지 않네요. 그런데도 맛이 정말 좋아요. 천연 감칠맛 성분을 활용했어요. 말린 표고버섯과 다시마 파우더를 사용해서 깊은 맛을 냈거든요. 박 교수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음식이면 심장병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의사들에게도 추천해 보겠어요. 그날 저녁 SNS에 저희 김밥에 대한 후기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먹어본 가장 건강한 점심, 비건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할랄 김밥 완전 대박. 일주일 만에 저희 푸드트럭 앞에는 매일 긴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00개가 넘는 김밥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CNN 푸드 담당 기자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미슐랭 스타 셰프가 길거리에서 김밥을 파는 이유가 뭔가요? 스튜디오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음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비싼 요리를 소수에게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셰프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들었는데요.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겸손함을 배웠고 진짜 맛이 뭔지 깨달았죠. 이제는 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 문의가 들어왔고 프랜차이즈 제안도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국의 대형 식품 회사에서도 파트너십을 제안해 왔습니다. 유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당신이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한도윤 씨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는 그냥 김밥 만드는 법만 가르쳐 준 것뿐이지. 하지만 선생님이 보여주신 철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 초심을 잃지 마. 한도윤 씨의 마지막 조언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작은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루 키친이라는 간판이 달린 저희 첫 번째 정식 매장이었어요. 푸드트럭에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개장 첫날 한도윤 씨가 오셨습니다. 그분을 뵙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최근에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마루 식당도 자주 쉬신다고 유진 씨가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잘했구나. 한도윤 씨가 매장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나는 그냥 김밥 만드는 법만 가르쳐줬을 뿐이지. 그날 저녁 한도윤 씨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요? 갑자기.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고향이 그리워져. 그리고 너희도 이제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도윤 씨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웠어요. 그분은 저에게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철학까지 가르쳐 주신 분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걸 내가 계속 보여줘. 한도윤 씨가 떠나시기 전날 저는 제 블로그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김밥 한 줄이 내 혀를 꺾고 내 심장을 살렸다. 제목부터 가슴에 와닿는 글이었어요. 저는 그 글에서 지난 1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만했던 과거부터 시작해서 한도윤 씨를 만나 변화하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의 꿈까지 모든 걸 적었어요. 그 글은 하루 만에 수만 명이 읽었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김밥 먹어보고 싶어요. 요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며칠 후 뉴욕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매장을 건강식당으로 인증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욕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인증이었거든요. 인증서를 받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어요. 유진 씨는 물론이고 박 교수님 그리고 마루 식당의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오셨어요.
에단 정말 자랑스러워요.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연락해 온 거예요. 한국에도 저희 김밥을 알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한국 음식을 배워서 뉴욕에서 성공했는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저는 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음식의 힘인 것 같아요.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제 저희는 브루클린에 두 번째 매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한국에도 진출할 계획이에요. 어느 날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도나였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에단 안녕. 도나 씨 어떡해. 내 이야기 봤어. 블로그 글 말이야. 정말 미안해. 도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나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보여준 것처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저는 도나에게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김밥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도나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맛있네. 이런 맛일 줄 몰랐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정말로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고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Real. 죄송한데 영업 끝났나요? You 네, are 끝났는데. real. 무슨 일이세요? 저 요리사 지망생인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혹시 여기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 청년의 눈빛에서 옛날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내일 오전 9시에 오세요. 김밥 만드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기뻐하며 나간 후 저는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한도윤 선생님께 배운 유일한 한국어였지만 지금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뉴욕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만했던 셰프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리사가 서 있었죠. 김밥 한 줄이 바꾼 인생.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